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F-84 썬더제트는 대한민국 공군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운용한 제트 전투기 가운데 하나로 한국 공군의 현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기종이다. 이전까지 공군은 주로 프로펠러 기반의 전투기인 F-51 머스탱과 같은 항공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는 제트 시대를 맞이한 국제 군사 환경에서 점차 뒤처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F-84 썬더제트의 도입은 한국 공군이 제트 항공기의 비행 특성과 전술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었고, 조종사들이 새로운 항공기 운용 개념을 습득하는 데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속도와 고도에서 기존의 프로펠러 전투기를 크게 능가한 F-84는 공군 전술의 변화와 교리를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기체를 통해 한국 공군은 제트기 운용에 필요한 정비 체계와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후 도입된 F-86 세이버, F-5, 그리고 KF-16으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의 초석이 되었다. 따라서 F-84의 운용은 단순한 기체 도입을 넘어 대한민국 공군이 세계적인 공군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원하시면 제가 이번 핵심 포인트도 같은 방식으로 200단어 확장해드릴까요? F-84 썬더제트는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전투기로 기록된다. 당시 공군은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트 전투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으며, F-84는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폭격 및 근접 지원 임무에서 큰 활약을 펼쳤다. 이 전투기는 주로 지상 공격과 적 보급로 차단 작전에 투입되었고, 기관포와 로켓, 폭탄을 이용해 적 진지를 타격하였다. 특히 전차와 병력 집결지, 철도와 교량 등 전략적 목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지상군 작전의 효율을 높였다. 당시 F-84는 미 공군과 함께 대한민국 공군에도 배치되어 실제 전투 경험을 쌓게 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조종사들은 제트기 전술 운용 능력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물론 공중전에서는 동시대의 25와 같은 최신형 전투기와의 성능 차이로 인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F-84는 속도와 기동성이 부족한 한계를 지상 지원 능력으로 보완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전투기는 한국전쟁에서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가졌으며, 대한민국 공군이 전쟁을 통해 제트 항공기를 활용하는 실제 경험을 얻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였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원하시면 제가 3번 핵심 포인트도 200단어로 확장해드릴까요? F-84 썬더제트는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당시 지상 공격 임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투기로 평가되었다. 기본적으로 이 전투기에는 12.7mm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어 근접 교전과 적 지상군 제압에 활용되었다. 또한 대량의 로켓과 폭탄을 장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차, 진지, 차량 집결지와 같은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데 강점을 보였다. 특히 최대 4,500kg에 달하는 폭장량을 자랑했으며, 이는 단순히 경공격기 수준을 넘어 전술폭격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강력한 무장 능력 덕분에 F-84는 한국전쟁 당시 적의 보급로 차단, 철도와 교량 파괴, 병력 밀집 지역 공격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었다. 미군과 한국 공군 모두 이 기체를 활용하여 전선 지원 작전을 강화했고, 결과적으로 지상군 작전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비록 F-84는 공중전에서는 기동성과 속도에서 미그-15에 밀리는 한계가 있었지만, 무장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지상 화력 지원에서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F-84 썬더제트는 다목적 무장 플랫폼으로서 한국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투기였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제가 4번 핵심 포인트도 이어서 200단어 확장해드릴까요? F-84 썬더제트의 비행 성능은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준수했지만, 동시대에 등장한 소련 J-15와 비교했을 때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F-84는 직선형 날개를 채택한 설계로 안정성과 폭장 능력에서는 강점을 보였으나, 최대 속도가 약 마하 0.8 수준에 머물러 초음속에 근접하는 미그-15와의 공중전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상승률과 기동성에서도 차이가 컸기 때문에 도그파이트 상황에서는 전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F-84는 단순히 공중전만을 위해 만들어진 전투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안정적인 비행 특성과 무거운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지상공격과 전술폭격 임무에 더 최적화되어 있었다. 또한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한반도 전역에서 장시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은 큰 장점이었다.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F-84는 공중전보다는 폭격과 근접지원 임무에 집중하여 그 성능을 발휘했다.
결국 F-84의 비행 성능은 공중전에서는 제약이 있었지만 임무 성격에 맞게 활용되었을 때는 효과적인 전투기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전략적으로 전투기를 배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원하시면 제가 5번 핵심 포인트도 같은 방식으로 200단어 확장해드릴까요? F-84 썬더제트는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에게 제트기 운용 경험을 제공한 중요한 훈련 기체이자 전술 발전의 발판이 되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공군은 대부분 프로펠러 기반 전투기에 의존했기 때문에 제트 항공기의 비행 특성과 운용 방식은 생소한 영역이었다. 그러나 F-84가 도입되면서 조종사들은 높은 속도와 새로운 비행 특성, 그리고 제트 엔진 관리 방법을 직접 익힐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트 시대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폭장과 장거리 작전 경험을 통해 실제 전장에서의 전술적 감각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후에 F-86 세이버와 F-5 프리덤 파이터 같은 차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F-84를 통해 확보된 경험은 공군이 자체 전술교리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었고, 제트 전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훈련체계 확립에도 기여했다. 결국 F-84는 공군력 강화라는 직접적인 전투 성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이 장기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교육적 전술적 자산이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제가 이제 6번 핵심 포인트도 200단어로 확장해드릴까요? F-84 썬더제트는 현재 실전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대한민국 공군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실제로 운용되었던 이 전투기는 공군이 프로펠러 항공기 시대에서 제트 항공기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자체로 한국 공군 현대화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 때문에 오늘날 일부 기체는 전쟁기념관, 공군박물관 등 여러 장소에 전시되어 있다. 전시된 F-84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한국전쟁을 치르며 나라를 지켜낸 공군 장병들의 희생과 노력을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교훈의 장이다. 학생들과 방문객들은 실제 기체를 보며 당시 기술 수준과 전쟁 상황을 직접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 장비의 보존을 넘어 교육적 가치까지 지니게 한다. 또한 공군 장병들에게는 자신들이 계승해야 할 전통과 사명을 되새기게 하는 상징물로 작용한다. 따라서 F-84 썬더제트는 단순한 과거의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념물로서 오늘날까지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200단어 완료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6개 내용을 하나의 긴 글로 합쳐서 정리해드릴까요?